안녕하세요. 준범쌤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은 아이고 지저분하네요. 우리가 간단하게 유리수지수, 분수지수로 한번 고쳐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에 2분의 3제곱으로 고쳐주고 전체 3분의 1제곱 곱하기 3에 2분의 3제곱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은 곱해주면 되니까 3에 여기는 2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3제곱 지수끼리는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3의 제곱되므로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계수값 구하라고 하네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선 미분부터 해봅시다. 3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3 마이너스 1 넣어달라 했죠? f'-1의 값은 3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므로 계산해주시면 2 나오는 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네요.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주어진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A1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A4라고 했기 때문에 A1 더하기 3 공차 D의 값은 6이라고 써주면 되겠고, 두 번째 힌트 보시면은 2배에 A7은 A1 더하기 6D로 고쳐주고 A19는 A1 더하기 18D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죠. 두 번째씩 조금만 정리해서 써보면은 뭐라고 고쳐 쓸 수 있냐면은 A1의 값은 12D를 반대쪽으로 이항시켜주면은 6D라는 거 얻을 수가 있겠죠. 내가 궁금한 거는 A1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써볼까요? 정리한 식은 2분의 1 A1의 값은 3D다. 따라서 주어진 식의 값을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 쏙 해주면 2분의 3 A1의 값은 6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첫 번째 항 A1의 값은 4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계산하라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벽 쳐주고 우극한이니까 오른쪽 쿵 0으로 부딪히고 있네요. 0 써주시고요. 1에서의 좌극한 구하라고 했으니까 벽 쳐주고 1에서의 왼쪽 극한 쿵 부딪히는 부분은 1이겠네요. 그래서 0 더하기 1 해주면 정답 4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사분면 각도였을 때 코사인 곱하기 탄젠트의 값이 2분의 1이래요. 그러면 요거씩 살짝 정리해보면은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이므로 결국 우리한테 문제 조건에서 준 거는 사인 값이 2분의 1이라는 힌트 줬어요. 그랬을 때 코사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요거 각 계산 우리가 물론 주어져 있는 각도가 150도라는 거는 쉽게 알 수 있지만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여기를 세타라고 잡았을 때 사인은 기본적으로 빗변분의 높이이므로 여기 2, 1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밑변 루트 3이라고 써주고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삼각형 보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다만 2사분면 각도니까 부호만 조금 더 고려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림 봤을 때 코사인의 값은 2분의 루트 3이에요. 탄젠트의 값은요 루트 3분의 1, 즉 3분의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는데 2사분면에서 코사인과 탄젠트는 전부 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부호만 마이너스로 고쳐주면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준식 정리해주면 6분의 5 루트 3이 되므로 정답 1번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평균 변화율의 값이 지금 7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주어진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주어져 있는 극한은 뭐 미분계수 정의대로 써도 되고 혹은 로피탈 정리 써도 되겠죠. 바로 계산해보면 2배의 F'A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 구하래요. 그러면 평균 변화율에 관련되어 있는 식을 써보면은 7은 A 플러스 1 마이너스 A라고 써주고 FA 플러스 1 마이너스 FA라고 써주면 되겠죠. 준식 정리해보면 분모는 1이니까 안 쓸게요. 간단하게 개수들로 묶어서 써보면은 2배의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으로 묶었을 때 A 플러스 1에서 A 빼줬다 라고 식 써주면 되겠죠. 빠르게 정리해보면 2A 플러스 1을 2배 하라 했으니까 4A 플러스 2가 되고 이쪽에서는 1 나오니까 마이너스 3. 따라서 식계산 빨리 해주면은 A의 값이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구하라고 했었던 게 2배의 F'2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분해줘야 되네요.
주어져 있는 함수 fx 미분해주면 4x 마이너스 3이 되므로 2 쏙 넣어봅시다. f'2의 값은 5가 돼서 2배 해주면 정답이겠죠? 따라서 10이라고 정답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 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는 함수가 있었을 때 접선을 그었대요. 그랬을 때 직선 L과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3,3이라는 거잖아요. 0에서부터 3까지 주어져 있는 부분 넓이 구해주면 되는데 살짝 꼼수를 쓰면은 원래대로 풀면은 우리가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뺀 다음에 0에서부터 3까지 적분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할게요. 0에서부터 3까지. 두 개의 함수를 빼면은 결국에는 방정식 관점에서 봤을 때 3이라는 점에서 중근을 갖는 거잖아요. 따라서 최고 창의 계수가 1이므로 그 뺀 식은 보나마나 x-3의 전체 제곱으로 나올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직접 계산해 보세요. 준식 적분해주면은 x-3의 전체 세제곱 3분의 1 앞에 붙여주고 간단하게 0하고 3 넣어주면 되겠죠. 3 넣었을 때 0 나오고 0 넣었을 때 3분의 1 마이너스 27 나오니까 정리해주면 9 나오겠네요. 따라서 2번.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함수와 y는 1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했을 때 선분 a, b의 길이가 3분의 8이래요. 그랬을 때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코사인 ax의 값은 1이라고 식 쓸 수 있으므로 양변 2로 나눠주면은 코사인 ax의 값은 2분의 1.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의 값이 2분의 1이 되는 x의 값을 한번 고려해 보면은 그쵸? 3분의 파이랑 3분의 5파이가 되는데 x라고 쓰면 안 되죠. 여기 ax라고 써주면 양변 a로 나눴을 때 x의 값은 3a분의 파이 3a분의 5파이라고 쓸 수 있어요. 즉 우리가 구한 이 x의 값이 두 점 a, b의 x좌표이므로 두 개의 값을 빼주면은 3a분의 4파이가 나오는데 그 값이 3분의 8이라고 식 써주면 되겠죠. 30 곱해주고 4씩 나눠준 다음에 역수치해주면 또 양변 파이만큼 곱했을 때 a의 값은 2분의 파이 나온다라는 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대요. 0초에서의 점 P의 위치와 6초에서의 점 P의 위치가 서로 같을 때 여기서 끊을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0에서부터 6초 사이에서의 위치 변화량의 값은 얼마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위치 변화량은 뭐라 했었죠? 그쵸, 적분값이라 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6까지 주어져 있는 속도 함수 3t제곱 플러스 at를 적분해 줬을 때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 마저 읽을게요. 점 P가 시각 t는 0에서 t는 6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움직인 거리는 넓이라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우선 a 값을 구해준 다음에 넓이 값을 직접 구해봅시다. 우선 적분해주시면 t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의 값은 0하고 6 넣어줬을 때 0 나온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쏙쏙쏙 넣어보면 6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a 곱하기 6의 제곱의 값은 0이래요. 양변 6의 제곱으로 나눠주면은 0은 6 플러스 2분의 1 a가 되므로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0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vt 함수 다시 한번 올바르게 써보면 vt는 3t제곱 마이너스 12t가 되므로 3t로 묶어주면 3t 곱하기 t-4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프 개형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vt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t축 올록 여기는 0, 4 그런데 우리가 0에서부터 6초까지 위치 변화량의 값이 같다 했으니까 0에서부터 4까지의 이 주어져 있는 면적과 4에서부터 6까지 이 주어져 있는 면적이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같아요. 근데 2차 함수에 대해서 t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적분까지 쓰는 건 너무 사치잖아요. 바로 공식 이용해주면 6분의 최고 창의 계수가 3이므로 그냥 3 곱하기 4에서 0 빼주면
4-0의 전체 세제곱 해주면 넓이값 계산할 수 있겠죠. 두 개 같다 했으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끝나겠네요. 3, 2, 6 없애주면 4의 세제곱 계산했을 때 64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합성함수의 최소값이 2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함수가 fx이므로 fx를 좀 정리해주면은 fx는 완전제곱식으로 고쳤을 때 x 플러스 1의 전체제곱 더하기 k-1이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fx의 최소값은 k-1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주어져 있는 합성함수에서 gfx는 이라고 쓸 건데 fx를 뭐라고 치환할 거냐면 t라고 치환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t의 값은 k-1보다는 커야겠죠. 범위 써주고 그러면은 gt라는 함수로 고쳤을 때 g라는 함수에다가 x자리에 t라고 쏙 넣어주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9t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을 해줍시다. g't의 값은 6t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12 6으로 묶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되므로 인수분해 했을 때 6 t-1, t-2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간략하게 그려보면은 웨이브를 그렸을 때 여기가 t값이 1이겠고 여기가 t값이 2이겠죠. 우리 애가 지금 최소값 관련되어 있는 문제니까 극소에 해당하는 2에서의 함수값만 한번 구해봅시다. g라는 함수에다 2 쏙 넣어보면 g2의 값은 2, 4, 8, 16 마이너스 36 플러스 24 마이너스 2가 되므로 실제로 최소값이 얼마가 되냐면 2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주어져 있는 y는 gt라는 이 함수를 t의 값이 k-1인 지점서부터 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최소값이 우리가 2가 되기 위해서 k-1의 값이 2여야 한다 라고 하면은 틀릴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극소에서 또도도도도도도 점성 그었을 때 극대에서 또도도도도도 수직으로 내렸을 때 몇 대 몇? 그렇죠. 2대 1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지점에서도 우리가 함수값이 얼마 되는 거 2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2대 1이므로 이 지점은 2분의 1,2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합성함수가 최소값이 2가 되기 위해서는 k-1에 해당하는 그 점의 위치가 2분의 1과 2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k-1이라는 값은 2분의 1과 2 사이여야 한다라고 식 써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k값은 양변 1씩 더해주면은 2분의 3보다는 커야 되겠고 3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k의 최소값은 우리가 2분의 3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AB의 길이는 8, 선분 BC의 길이가 2루트 2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일단 그림에다 표시해주고 8, 여기는 2루트 2. 그랬을 때 구하고자 하는 건 사각형 A, C, D, B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그러면은 문제 풀기 앞서서 우선 좌표부터 잡아줍시다. x는 k와의 교점이라 했기 때문에 점 a의 좌표는 x좌표가 k일 거고 y좌표는 2의 k-1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점 b도 x좌표는 k이고 y좌표는 로그 2의 k-a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점 d는요. 로그 함수의 x절편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 있는 식의 값이 1 되면 되겠죠. 따라서 x좌표는 1 플러스 a라고 쓸 수 있고 y좌표는 0이라고 써줄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점 C의 좌표를 계산할 건데 이때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게 바로 기울기예요. 문제에서 점 B를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나 했냐면은 마이너스 1이라 했죠.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45도가 될 테니까 우리가 점 B와 점 C에서 X축, Y축에 평행하도록 이런 식으로 작은 직각삼각형을 그려주면 주어져 있는 직각삼각형은 한 각의 크기가 45도인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비 1대1대 루트 2를 적용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가로 세로의 길이가 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점 C의 좌표도 잡을 수가 있겠네요. 점 C의 좌표는 점 B로부터 X축의 방향으로 왼쪽으로 두 칸만큼 갔으니까
점 C의 x좌표는 k-2, 지수함수에다 대입해주면 2에 k-3제곱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길이 관련되어 있는 식을 써주면은 선분 AB의 길이는 8이라고 했기 때문에 y좌표에서 y좌표 빼주면 되겠죠. 하나 더, 점 B와 점 C의 y좌표 길이의 차가 지금 높이 2에 해당하기 때문에 2는 2k-3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2에 k-a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위식에서 아래식 싹 빼주면 6의 값은 2의 k-1제곱 빼기 2의 k-3제곱,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소거되겠죠. 정리해주면 2의 k-3제곱을 묶었을 때 2의 2제곱 마이너스 1, 얘는 3이죠. 양변 3으로 쏙쏙쏙 나눠주면 2는 2의 k-3제곱이 되므로 k의 값은 4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k에다가 우리가 4를 한번 넣어보면은 우선 점 C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점 C는 2,3이라고 쓸 수 있겠고, 점 D를 구하려면은 A의 값을 구해야겠네요.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K는 4라는 값을 위에 있는 식에다 한번 쏙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대입해보시면 어떻게 되죠? 8은 2의 세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2의 4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얘네 두 개 없어지고 얘는 1이니까 여기 0 되려면은 4 마이너스 A의 값이 2가 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A의 값이 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점 D의 좌표가 3,0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0. 이왕 썼으니까 우리가 점 B 좌표도 한번 써볼까요? 점 B 좌표는 4, K에다 4 넣어주고 A에다가 2 넣어주면은 1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므로 4,1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점 B와 점 D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확인해 보면은 1만큼 증가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BD를 이었을 때 우리가 선분 BD의 기울기가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어져 있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선분 BD 길이는 간단하게 우리가 얼마라고 쓸 수 있냐면은 1대 1대 루트 2라고 쓸 수 있으므로 이것도 써놓을게요. 선분 BD는 루트 2다. and BD는 직교한다. 선분 BC. 이렇게 써놓을게요. 써놓은 이유가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게 사각형 A, C, B, D의 넓이에요. 근데 주어져 있는 사각형은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 합으로 쓸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삼각형 A, C, B의 넓이는요, 간단하게 밑변의 길이가 8이고 높이가 2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으므로 넓이가 8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삼각형 C, D, B는요, 아까 전에 확인했지만 DB와 BC는 수직으로 맞는다 했기 때문에 삼각형 DBC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를 BC라고 봤을 때 2루트 2가 되겠고, 높이 선분 BD의 값은 우리가 루트 2가 된다라고 확인했죠. 루트 2 넣어주면 약분 곱해주면 2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으므로 두 개 더해줬을 때 넓이 값 10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되겠죠? 5번.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주어져 있는데 우선 그래프 개형 그리기 위해서 인수분해부터 한번 해볼게요. x-3, x-1,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x로 묶었을 때 x-a 이렇게 써줍시다.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gx에 대해서 3차 함수 gx에 대해서 hx라는 함수는 연속 함수래요. 그랬을 때 h1 더하기 h3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지금 fx를 한번 대충 그려보면은 x축 그려주시고 2를 기점으로 함수식이 달라진다 했는데, 2보다 작았을 때는 1,0을 지나가고 아래로 볼록한 이러한 2차 함수, 반면에 2보다 컸을 때는 위로 볼록이면서
a, 0을 지나는 a는 2보다 크다 했으니까 한 이쯤에다 a 잡아주면 우리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근데 hx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다음과 같이 fx분의 gx로 정의를 했대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문제에서도 써있지만 hx는 연속이라 했어요. 그런데 hx는 연속함수인 gx 곱하기 fx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f가 1과 a에서 0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x는 2에서 fx가 불연속이기 때문에 fx분의 1도 불연속이겠죠. 따라서 fx분의 1이라는 이 함수는 x는 1, 2, a에서 불연속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연속함수 곱하기 불연속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연속함수가 불연속함수의 불연속점들을 커버해줘야 돼요. 얼마로써? 함수값 0으로서 커버해줘야겠죠. 무슨 말이냐면 g라는 함수는 x가 1, 2, a였을 때 함수값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인수정리에 의해서 x-1과 x-2와 x-a를 인수로 갖는 3차 함수라고 쓸 수 있는데 최고 창의 개수가 1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엔 아무것도 안 쓰면 되겠죠. gx를 알아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hx를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hx 한번 써보면 hx는 x의 값이 2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는 x-3분의 x-2 x-a라고 쓸 수 있고 x의 값이 2보다 컸을 때에는 gx를 위에 있는 함수식으로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x분의 x-1 x-2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제 나 조건만 적용해주면 끝날 것 같아요. 봐봅시다. h1에서의 함수값은 1이라는 값을 대입하기 위해서 위식에다 대입해주면 2보다 작았을 때의 함수식은 요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곱하기 1-a라고 쓸 수 있고 a의 함수값을 계산해보면 a라는 값은 2보다 크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a, a-1, a-2라고 쓸 수 있는데 두 개가 같대요. 그러면은 같다라고 식 써보면은 근데 a라는 값은 1이 아니죠. 양변 1-a로 나눠주고 식정리 들어가면은 2분의 a의 값은 a-2와 같으므로 우리는 따라서 a가 4가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h1을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 자리에다가 4를 쏙 넣어주면 h1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구하라고 했었던 h3이라는 값은 아래식에다가 대입해주면 h3은 마이너스 3분의 3 넣어주면은 2 되겠고 3 넣어주면은 1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구하라고 했던 건 얘네 두 개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마이너스로 묶고 통분해주면 6분의 9 더하기 2, 4니까 마이너스 6분의 13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양수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수열의 첫 번째 항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SN을 다음과 같이 쓸게요. SN은 등차 수열의 부분합이기 때문에 A, N제곱 플러스 BN 더하기 C라고 쓰면 되는데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라 했기 때문에 C값은 0으로 잡을게요. 그리고 이때 우리는 공차 D의 값이 2A가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문제에서 지금 첫 번째 항이 양수라고 했어요. 즉 A1의 값은 S1과 같은데 이 값이 양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S3에 대한 절대값과 S6에 대한 절대값이 같다 했죠. 만약에 공차의 값이 양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주어져 있는 수열 AN은요. 첫 번째 항이 양수여서 모든 항이 양수인 증가수열로 나올 거예요. 따라서 그랬을 때에는 S3의 값과 S6의 절대값이 같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차 D의 값은 음수라는 거 파악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랬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풀 거냐면 주어져 있는 문제를 2차 함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y는 a n제곱 플러스 bn이라는 2차 함수를 한번 세워보면 y축, 여기는 n축이라 잡았을 때 0,0을 지나면서 위로 블록한 2차 함수를 그려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a의 값도 음수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첫 번째 항이 양수여가지고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칭축 또또또또 그려주시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n의 값이 3이었을 때, 6이었을 때, 10이었을 때를 한번 그래프상에다 표시해 봅시다. 그러면 3의 위치를 여기다 잡았을 때 S6에서의 함수값의 절대값이 S3에서의 함수값의 절대값과 같기 때문에 6의 위치를 여기다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높이 같도록. 반면에 11이라는 값에 대한 함수값은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리고 빼기 3을 해주면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한 11을 이쯤에다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n절편 더 오른쪽으로 더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이쯤에다가 우리가 11의 좌표를 한번 점을 찍어 봅시다. 근데 그래프 개형을 얘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모양 자체는 똑같이 그려주는데 대칭축을 기준으로 n이 3이었을 때 그때 위치를 3을 여기다 잡아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잡았을 때 6의 위치는 n절편을 기준으로 더 오른쪽에다 잡혀야 되기 때문에 6 이런 식으로 얘네 두 개 높이가 같도록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겠죠. 반면에 11의 값은 더 낮은 위치에다 찍어주면 될 거예요. 위치 파악만 하면 되니까. 자, 이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식을 써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조건에 따라 가지고 3을 대입했을 때 쏙 대입해주면 함수식에다 대입해주면 돼요. 9a 플러스 3b는 6을 대입해줬을 때 36a 플러스 6b와 같고 3하고 6에서는 지금 양의 함수값을 갖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봤자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11이었을 때는 음수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만 조금 조심해서 마이너스 써주고 괄호 11 대입해주면 121a 플러스 여기서는 11b 빼기 3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같은 논리로 옆에도 한번 식을 써봅시다. 3이었을 땐 양수니까 그대로 9a 플러스 3b 6 넣었을 때는 음수 나오니까 절대값 씌워줘가지고 마이너스 36a 플러스 6b 여기는 마이너스 똑같이 써주면 돼요. 121a 플러스 11b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귀찮긴 하지만 이 두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식 우선 정리해보면은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3b의 값은 27a와 같기 때문에 b의 값은 마이너스 9a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b의 값을 우리가 식에다가 쏙쏙 대입해보면 첫 번째 식에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7, 9a니까 18a의 값은 여기서도 18a 나올 거예요. 이쪽에다가만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빼기 99 나오니까 우리가 이쪽에서는 22a 앞에 마이너스 있어서 마이너스 22a 라고 식 써주면 되겠죠? 정리해주면은 이항했을 때 4a의 값이 마이너스 3인 거 확인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a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쪽에다 대입해주면 b의 값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b의 값은 플러스 4분의 27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x1은 a 플러스 b와 같아서 두 개 더해주면은 4분의 24니까 6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A1, S1의 값을 구했습니다. 열심히 연립방정식 풀기 위해서 마이너스 36 이항시켜주면은 45A 마이너스 6B니까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9B 이번에는 양변 마이너스 9로 나눠주면 B의 값은 마이너스 5A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5A를 쏙쏙쏙 대입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6a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a 나올 거예요. 마지막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여기서는 121a, 마이너스 55a 나오고, 괄호하고 마이너스 3. 식정리 들어가면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66a 나오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6a 반대쪽으로 이항시켜주면은 우리가 60a 나오기 때문에 a의 값은 이때는 마이너스 20분의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b의 값은 마이너스 20분의 1을 이쪽에다 대입해주면은 우리가 20분의 5라고 쓸게요, 그냥. 왜냐면은 우리가 S1의 값을 계산할 때 두 개 더할 거기 때문에 약분 굳이 할 필요 없겠죠? 두 개 더해주면 A 플러스 B의 값은 20분의 4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이땐 약분, 그러면은 5분의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최종 답안은 얘네 두 개 더해주면 정답이래요. 따라서 5분의 3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우리가 얼마냐? 1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선 기억 보기. k는 0이었을 때 fx 더하기 gx는 0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어요. k에다 0 쏙 넣어보면, 방정식 써보면 x세제곱 더하기 6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쓸 수 있어요. 좌변에 있는 식을 우리가 3차 함수로 간주했을 때 3차 함수와 y는 0, 즉 x축과의 위치관계가 교점이 하나 있다라고 말을 해주면은 기억보기가 맞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좌변식을 우리가 한번 쏙 미분해보면 3x제곱 플러스 4x라고 쓸 수 있으니까 도함수의 값이 0 되는 지점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인수분해해주면 x, 3x 플러스 4는 0이 되므로 x가 0일 때랑 마이너스 3분의 4였을 때 우리가 도함수의 값이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래프 개형은 대략적으로 여기 극대는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4, 극소는 x가 0이라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죠. 0에서의 함수값 계산해보면은 4라는 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x축이 0,4보다 더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래프상의 교점이 한 군데이기 때문에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네요. 니은 보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fx-g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은 4뿐이다 라고 했어요. 우선 니은 보기 파악하기 위해서 방정식부터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kx를 반대쪽으로 이항시켜가지고 좀 보기 좋게 써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은 kx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좌변에 있는 3차식을 3차 함수로 간주해서 3차 함수와 y는 kx라는 이 직선의 그래프상의 교점이 2개가 됐을 때 그때 k의 값이 4가 되는지를 파악해 볼 거예요. 그럼 편의상 좌변에 있는 이 3차식을 hx라고 써줍시다. 그러면 y는 hx라는 그래프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우선 미분부터 한번 해볼게요. h'x는 3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므로 인수분해해주면 x, 3x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은 y는 hx라는 그래프 개형을 그려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웨이브 쳐주고 극대는 x가 0일 때, 극소는 x가 3분의 4였을 때 나온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근데 0 넣었을 때 함수값이 8이므로 0,8이므로 0,0 y는 kx는 0,0을 지나가는 직선이잖아요. 0,0은 아마 좀 밑에 한 이쯤에 존재할 거예요. 0,0. 그러면은 우리는 y는 kx를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2개 나오게끔 그리려면은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선 접하고 또 다른 점에선 그냥 관통하게끔 그래프 개형을 그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접점의 좌표를 우리가 x좌표를 알파라고 잡아주면 y좌표는 알파를 쏙쏙쏙 넣어줘서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 플러스 8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접점을 가정해주고 접선의 방정식을 직접 세워준 다음에 0,0을 대입해서 그때 접점의 x좌표인 알파를 구해줌으로써 k값을 계산해 줄 거예요. 좀 복잡하죠?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우선 편의상 이 접선을 우리가 L이라고 써주면 L의 방정식을 한번 계산해 봤을 때 아까 전에 미분해 놨잖아요. 도함수에다가 알파 쏙 넣어주면 기울기의 값이 3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주어져 있는 L은 이 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 플러스 8이라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앞서서 말했지만 0,0 지나간다 했죠? 쏙 넣어줘야겠네. 그러면 넣어주면은 제로는 마이너스 3알파 세제곱 플러스 4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 플러스 8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동유형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알파 세제곱 더하기 2알파 제곱 더하기 8이 되므로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0은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준식이 지금 보면 알파에다 2 넣었을 때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니까 인수분해 되겠네요. 0은 알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니까 플러스 2알파 더하기 2라고 인수분해 되는데 2차 시기의 값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 판별식을 적용했을 때 b' 제곱 마이너스 h 있었을 때 0보다 작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실근이 안 나와요.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했었던 접점의 x좌표는 알파의 값이 2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므로 2, 쏙 넣어주면 8,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어서 2,8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때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 k의 값은 0,0 지나가면서 2,8을 지나가야 한다 했으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고려해주면 우리가 기울기 값은 4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실제로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은 4만 나온다라는 거 니은 보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동그라미. 디귿 보기. 방정식 절대값 fx는 gx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이 존재한다. 이 보기를 풀기 위해서 우선 방정식부터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절대값 x세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6은 2x제곱 마이너스 2이다 라고 쓸 건데, 절대값 함수는 항상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따라서 2x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한번 고려해 볼 거예요. 2차 함수 그래프 개형 살짝 그려주면 x축과의 교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방정식을 풀기 앞서서 구하고자 하는 x의 값은 1보다 크거나 같고 혹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즉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선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절대값을 한번 풀어봅시다. 절대값을 풀어보면은 우리가 x세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6은 플러스 마이너스 괄호하고 2x제곱 마이너스 2라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2개의 방정식으로 나눠서 생각 한번 해볼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6 플러스였을 때는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는 0으로 바뀌겠고, 또도도도도 마이너스였을 때는 x세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6 마이너스였을 때 이항시켜주면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식 정리해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는 kx라고 쓸 수 있고, 옆에 거는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4는 kx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이 실근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잡아줘야 돼요. 그 k 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좌변에 있는 요 식, 이건 아까 전에 hx라고 뒀던 그 식이네요. 그리고 이쪽에서의 좌변에 있는 식, 얘를 우리가
K는 있으니까 H, I, J, H. 얘를 그냥 편의상 LX라고 둘게요. Y는 HX와 Y는 LX라는 그래프를 그려줘가지고 Y는 KX와 그래프상의 교점이 몇 군데가 나오도록, 그렇죠? 5군데가 나오도록 우리가 하는 그런 K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해 보려고 해요. 당연한 거지만 X값의 범위는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만 고려하는 거예요. 우선 HX는 아까 전에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살짝 커닝을 해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그려보면 휙 그려주고, 여기는 0이고 여기는 3분의 4였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줄 건데, 선생님이 한번 1의 위치는 대략적으로 0과 3분의 4 사이일 테니까 한 이쯤에다 잡아줄게요. 1 넣어보면 함수값이 아마 7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1,7. 그러면 1보다 큰 범위만 본다 했으니까 요 부분 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위치는 2대1 적용해서 좀 더 낮게 이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함수값이 5인 거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한 요 부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함수 LX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프 개형 그리기 위해서 미분부터 해봅시다. L'X는 3x제곱 플러스 4x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해주면 3x 플러스 4. 1번에서 봤었던 도함수네요. 그러면은 그래프 개형 살짝 그려주면 웨이브 쳐주고 마이너스 3분의 4, 그 다음에 여기서 0 체크해줄 수 있겠죠. 또 1의 위치를 한번 고려해주면은 2대1 고려했을 때 여기가 3분의 2일 테니까 1은 좀 더 위에 있네요. 여기를 1, 당연한 거지만 1에서의 함수값은 7 나오겠죠. 다르면 안 되겠죠. 1 넣어주면 7 나오고,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아마 마이너스 3분의 4와 0 사이에 있을 테니까 이쯤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1을 표시해 줍시다. 마이너스 1,5. 우리가 보고자 하는 지점은 1보다 큰 지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각각 나타내 줬어요. 왜 다른 색으로 나타냈냐면은 우리가 두 개의 그래프를 겹쳐서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한번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1,5까지 이렇게 LX 그려주고, 그 다음에 1,7 조금 위에다가 1,7 그려주면 이런 식의 그래프 기형 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HX 그려주면 마이너스 1,5에서는 아래로 뚝 떨어지니까 뚝 떨어지게끔 그려주고, 그 다음에 1,7에서는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내려갔다 올라가게끔 이렇게 그려줍시다. 우리는 이제 Y는 KX를 그려줘야 되는데, Y는 KX는 0,0을 지나가는 직선이잖아요. 0,0을 대충 한 이쯤에다 찍어주면 0,0. 니은 보기에서 파악했었던 게 Y는 HX와 Y는 KX가 교점이 두 개가 나오게끔 해주는 K의 값이 4였잖아요. 즉 이렇게 접하게끔 해주는, 이런 식으로 접하게끔 해주는 그때 K의 값이 4였다라는 거 우리가 니은 보기에서 파악을 했었어요. HX와는 지금 교점 개수가 하나, 두 군데 나오지만 우리가 LX와 만나는 지점이 여기 밑에 지점에서 한 군데 더 나오기 때문에 총 교점 개수가 3개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현재 그래프상에서는. 근데 K의 값이 좀 더 커져가지고 기울기가 가파라진다고 했을 때는 이쪽에서는 교점이 두 군데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HX와의 교점이 두 군데 더 늘어나기 때문에 총 교점 개수가 하나, 둘, 밑에 부분에서 셋, 넷, 4개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4개까지는 나오네요. 그러면은 5개가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점이 바로 1,7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Y는 KX라는 직선이 1,7을 지나갈 때 LX와 다른 지점에서도 만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서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은 LX가 이렇게 돼 있을 때, Y는 LX가 이렇게 돼 있을 때, Y는 KX가 1,7을 지나갔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된다면은 교점의 개수가 우리가 디귿 보기에서 원하는 대로 몇 군데가 나오냐면 한 군데, 두 군데,
여기서도 hx와 3군데, 밑에서 2군데 더 만나가지고 총 5군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1,7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1,7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y는 kx의 기울기, 즉 7보다 더 작다라고 하면은 교점 개수가 5개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lx에서의 1,7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파악해 보려고 해요. 우선 이쪽에다 한번 체크해 보면 L'x에다가 x자리에다 1을 넣어주면 L'1의 값은 7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lx와 만나는 게 아니라 1,7에서는 y는 kx, 즉 k가 7이었을 때는 1,7에서 스치면서 지나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총 몇 군데가 나온다면 이때 1,7을 지나갔을 때는 그려주면 스치듯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한 군데, hx와 2군데, 밑에 부분에서 2군데가 더 생겨가지고 총 4군데의 교점이 생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자 했었던 실근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k의 값, 다시 말하면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교점 개수는 맥시멈 4개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디귿 보기가 틀린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길고 길었던 14번의 정답은 디귿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니은 2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 대해서 선분 AB의 길이는 2이고 선분 BC의 길이도 2래요. AD의 길이는 3이라고 주어져 있고 각 BAD의 크기는 3분의 파이 60도네요. 직선 AD와 BC의 교점은 2라고 했을 때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나타낸대요.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삼각형 ABD와 삼각형 B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시킨 대로 합시다. 코사인 3분의 파이, 즉 2분의 1이라는 값은 코사인 정리에 의해서 2의 제곱, 4, 3의 제곱, 9, 마이너스 선분 BD의 제곱이라고 써줄까요? 그러면 2배에 2 곱하기 6이라고 계산해주면은 우리가 BD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양변 우리가 12 곱해주면은 6은 13 마이너스 선분 BD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BD의 값은 우리가 루트 7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여기다 루트 7이라고 써주고 마찬가지로 삼각형 BCD에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적용할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고 있는 두 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각 BCD가 3분의 2파이, 즉 120도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120도에 대한 코사인을 적용해주면은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코사인 법칙 적용해주면 둘러싸고 있는 도변 2와 선분 CD에 대해서 2의 제곱 4 더하기 선분 CD의 제곱 마이너스 대변 BD의 길이 루트 7을 제곱해주면 7 나올 때니까 7이라고 써주고 2 곱하기 선분 CD 곱하기 2라고 써줄게요. 등식 양변을 4 곱하기 선분 CD만큼 곱해주면 마이너스 2배의 선분 CD의 값은 4 더하기 선분 CD의 제곱 마이너스 7이라고 쓸 수 있겠죠. 선분 CD에 관련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이 나올 테니까 식 정리해보면은 선분 CD의 제곱 플러스 선분 ECD 마이너스 3 인수분해해주면 선분 CD 더하기 3 선분 CD 마이너스 1은 0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선분의 길이는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선분 CD의 길이는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다 1이라고 써줄게요. 그러면 선분 CD의 길이는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삼각형 EAB와 삼각형 ECD에서 각 AEB는 공통이고 각 EAB랑 각 ECD는 같기 때문에 삼각형 EAB와 삼각형 ECD는 닮음이다. 닮음 이용하는 문제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EAB와 ECD는 닮음이래요. 선생님은 항상 이런 닮음 문제는 삼각형 2개 그려놔요. 여기 E, 여기 A, B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똑같이 그리는데 사이즈 조금 작게 여기는 E, CD라 했죠.
그러면 여기다 CED라고 썼을 때 우리가 현재 길이를 모르는 부분이 CE와 DE라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DE를 알파, CE를 베타라고 써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그림에다가 여긴 베타, 여기는 알파. 그 다음에 선분 CD 길이는 아까 전에 1이라 했죠. 삼각형 ABE에 대해서는 AB의 길이는 2고 선분 AE의 길이는 3 플러스 알파라고 쓸 수 있겠죠. 선분 BE의 길이는 2 플러스 베타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2 플러스 베타라고 쓰면 얘네 두 개는 닮음이래요. 닮음비가 2대 1이겠죠. 그러면은 베타를 2배 해주면 3 플러스 알파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알파를 2배 해주면 2 플러스 베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립방정식 풀어주면은 알파와 베타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된대요. 그러면은 위식을 2배 해보면 4베타는 6 플러스 2알파, 2알파 자리에다 2 플러스 베타라고 대입해주면 2 플러스 베타라고 대입했을 때 이항시켜주면 3베타의 값은 8이 되므로 베타는 3분의 8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알파의 값도 확인해주면 베타 자리에다가 3분의 8 대입해주면 3분의 16은 3 플러스 알파가 되므로 이항시켜주면 알파의 값은 3분의 7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알파가 우리가 구하고자 했었던 선분 ED잖아요. 따라서 여기 나에 들어갈 말은 우리가 3분의 7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삼각형 ECD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주면 사인 세타의 값은 다라고 써있어요. 사인 법칙 쓰래요. 그러면은 사인 세타에 대한 대변의 길이는 1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분의 1은 우리가 위에서 확인한 게 선분 ED의 길이가 3분의 7이었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대각이 각 DC인데 당연히 이 각도는 그쵸, 여기가 3분의 2파이였으니까 여기가 3분의 파이겠죠. 따라서 사인 3분의 파이라고 써주면 되는데 사인 3분의 파이의 값은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식을 정리해주면은 얘는 3 루트 3분의 14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인 세타의 값은 역수겠죠. 따라서 14분의 3 루트 3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나다 다 구했으니까 우리가 숫자를 쏙쏙쏙 넣어주면은 P는 1이고 Q는 3분의 7이었고 거기다가 14분의 3 루트 3 곱해주면 되니까 3분의 10 곱하기 14분의 3 루트 3 계산해주면 7분의 5 루트 3 정답 4번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은 이제 단답형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